자, 목요일 아침 캐주얼한 감성으로 IT를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클라우드촌입니다. 헷갈리셨죠? 잘했나요? 클라우드촌입니다. 네. 자, 저는 촌장한 철준입니다. MC 송예슬입니다. 이장 유민재입니다. 컴퍼니비 대표 엄정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대표님은 조금 이따 더 본격적으로 소개를 해드리고요. 네. 자, 오늘은 클라우드촌 11회입니다. 와, 벌써 11회네요. 네. 네, 금방 왔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러분 궁금하실 것 같기도 하고 아마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도 많이 있을 것 같고 또 투자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스타트업으로 살아남기라는 주제로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퍼니 빌더, 컴퍼니 B의 엄정환 대표님 모시고 오늘 45분 정도 클라우드촌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클라우드촌 매주 목요일날 오전 10시에 찾아뵙고 있는데요. 자, 네. 관련된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빠질 수 없죠. 프로그램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 상호 소통하는 라이브 채널이니까요. 댓글이나 의견, 질문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Q&A 시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댓글창 위에 보시면 온라인 설문조사 진행하고 있어요. 많이 회신해 주시면 더 좋은 방송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의견이나 질문 주신 분들 대상으로 오늘도 경품이 있죠? 네, 두 분 선정해서 저희가 스타벅스 만원권 쿠폰 준비했습니다. 좋은 의견도 올려주시고 질문도 올려주시면 저희가 후원부에 선정해서 저희가 공지 올려드리면 나중에 저희가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해볼까요? 네. 네. 얼마 전에 라디오에서 그 100세 시대에 누구나 예비 창업자라는 말을 들었어요. 누구나 창업을 지금 꿈꾸고 있고 결국엔 창업 시장에 다 뛰어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촌장님도 지금 창업 시장에 뛰어들고 네. 계시고 네. 저도 이제 막 들어왔죠. 몸을 담고 있는데 아니, 하지만 실제 창업을 하다 하면 굉장히 많은 어려움에 부딪힙니다. 이제 그런 어려움을 부딪히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은 엄정환 대표님께서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기대가 됩니다. 자, 대표님 컴퍼니 B 네. 어떤 회사인가요? 일단은 컴퍼니 B는 뭐 회사 이름 자체가 음. B라는 단어를 선택한 이유가 이제 네. 컴퍼니 빌더가 되겠다라고 아,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만들게 됐고요. 그 성적이 A, B의 B가 아닌가요? 뭐 B도 나쁘지 않죠. 네네네네. 뭐 근데 이제 A, B라기보다는 네. 이제 빌더, 빌더. 그다음에 비즈니스, 그다음에 뭐 그 브랜드, 뭐 여러 가지 이제 B로 시작하는 단어들을 같이 묶어가지고 네, 이제 컴퍼니 B라는 이름으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의미가 있네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주로 하시는 일들이 어떤 회사인지? 일단은 네. 저희는 이제 스타트업, 그러니까 초기 스타트업들한테 이제 투자를 하는 투자 회사예요. 아, 네. 네, 투자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기존에는 뭐 이제 벤처 캐피탈, 뭐 창업 투자사라고 하죠. 네. 뭐 벤처 캐피탈도 있고 그 위에는 뭐 프라이빗 에퀴티, 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펀드, 뭐 그다음에 이제 상장 주관사 뭐 이런 하이 레벨들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VC보다는 낮은 단계. 뭐 투자 액수도 VC 투자보다는 적고요. 그다음에 원래는 예전에 엔젤 클럽으로 많이 운영이 됐었는데 네. 저희는 조금 더 이제 프로그램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좀 더 조직화된 그런 투자 회사다. 그러니까 엑셀러레이터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등장한 지가 좀 됐는데 네. 정부에서 이제 엑셀러레이터라고 하는 거를 이제 공식화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엑셀러레이터 등록을 하고 이제 지금 설립한 지는 2년 정도 됐고요. 아, 네. 따끈따끈한 회사군요. 네, 그리고 네. 이제 투자한 회사는 지금 한 15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실제 그런 그 초기 투자에 관련된 회사를 발굴하시고 네. 거기에 이제 조언도 하시고 네. 실제 투자도 하시고 네, 네, 네. 그다음에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네. 또 연결도 해주시고 네, 이런 맞아요. 일들을 많이 하고 네, 계시는군요. 네, 그 창업자 입장에서는 사실 엑셀러레이터랑 이제 VC랑 차이를 잘 혼동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실제 그게 투자 금액만 차이가 있는 건지 아니면 역할이 차이가 있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역할적인 차이도 네. 크고 금액적인 차이도 커요. 네. 그러니까 뭐 벤처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뭐 대기업이나 아니면은 뭐 공적 자금, 뭐 연기금, 뭐 이런 데서 펀드, 모태 펀드 같은 게 크게 마련이 돼요. 뭐 300억에서 많게는 1000억까지 뭐 그런 펀드들을 이제 벤처 캐피탈들은 유치를 해서 이제 투자를 하게 되고요. 네. 뭐 아니면은 뭐 돈을 많이 버신 창업자분들이
뭐 1,000억 뭐 이렇게 버신 분들이 네, 뭐 벤처 캐피탈을 이렇게 세워서 네. 이렇게 하시고요. 운영하시는 VC 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익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수익률 관리 뭐 이런 쪽으로 많이 하시고 엑셀러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회사 구성원들도 보면은 아시겠지만 뭐 1,000억대 엑싯을 한 뭐 그런 분들도 뭐 있긴 하지만 뭐 조금 참여형으로 그러니까 이 회사를 이제 발굴부터 시작을 해서 네. 이제 유통 어떻게 할지 몰라요, 뭐 마케팅 어떻게 할지 몰라요, 네. 뭐 그다음에 이거 뭐 시제품 어떻게 만들어요, 뭐 다양한 그런 초기 창업자들을 이제 컨택해서 저희가 이제 투자도 하고 그다음에 육성도 하고 그런 역할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역할적인 차이점이 좀 크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대표님께서는 그러면은 언제부터 이렇게 스타트업에 관심이 가지셔가지고 투자를 하고 근데 계셨나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원래 본업이 이제 변리사이기 때문에 네. 아, 이제 뭐 스타트업을 거의 한 1,000개 기업 이상 만났어요. 네. 그래서 특허 뭐 출원 때문에 특허랑 뭐 네. 상표랑 네. 디자인이랑 뭐 여러 가지 예. 뭐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 이제 초기에 한 3명 정도 있었을 때 만났던 친구들이 네. 지금 이제 회사가 60명이 돼 있고 아. 이제 내년에 상장 준비하고 와. 이제 기업 가치라는 말도 몰랐던 시기에 만났던 친구들이 지금 기업 가치가 뭐 800억, 뭐 500억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그래서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들군요. 이거 뭐 특허 이거 쓰는 것도 뭐 좋은데 네. 이 친구들을 이제 좀 초기에 투자하고 네. 이제 좀 많이 도와주면은 옆에서 이제 뭐 나도 도움이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를 시작을 한 게 2014년도부터예요. 그래서 2014년부터 네. 개인적으로 투자를 시작하셨어요. 네, 네. 저희 그 특허사무소 멤버들이 같이 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투자를 한 게 거의 한 16개 정도가 네네. 넘어가요. 그래서 16개, 18개 뭐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제 이제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 개인적으로 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엔젤 클럽에 돈이 좀 가입해서 많으셨나 봐요 그때도. 아니 근데 돈이 많다기보다는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저축을 해놓은 거에서 네. 이렇게 투자도 하고 그다음에 뭐 현명하게 예,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었으니까 소득공제도 그래요? 받고 그다음에 변리사 출신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현물 투자도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특허를 뭐 3,000만 원어치 해주는 대신에 뭐 지분을 좀 받고 아니면 스탁 옵션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처음에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난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 하겠어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네. 근데 사실은 뭐 투자라고 하는 게 스타트업 투자라고 하는 게 이게 그 리스크가 크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러게요. 근데 네. 일단은 처음에 투자할 때부터 이제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 소득공제도 뭐 3,000만 원까지는 100% 받고 아, 네. 그 제도가 좀 바뀌었어요 최근에. 그래서 그다음에 본인의 노후를 위해서 만약에 이렇게 좀 이렇게 해서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네. 투자를 해놓은 회사에 나중에 그 회사가 뭐 쿠팡, 뭐 카카오톡 이런 회사가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쵸. 예. 나중에 그렇게 되면 이분이 이제 회사 다니다가 이제 뭐 나중에 그 회사로 이직을 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또 초기에 도와준 이런 주주니까. 네. 엔젤이니까. 네.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뭐 이사로 스카우트 하거나 그런 그건 입장이 사실은- 바뀌는 경우가 네. 많아요. 네. 예. 좋게 생각하면 구성. 네. 네, 아까 잠시 언급해 주셨는데 네. 그 회사 멤버들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저희 멤버들 구성은 일단은 이제 매니저랑 본부장 포함해서 6명이 이제 직원으로 있고, 네. 그다음에 이사진이 저랑, 그다음에 이사님 2분이 더 계세요. 네. 네. 그래서 이사진이 3명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투자자, 그러니까 주식회사 컴퍼니 비에 투자한 투자자가 10명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 조합의 조합원으로 이렇게 참여하신 분들이 네. 한 30명 정도 돼요. 조합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세요? 조합 같은 경우는 네. 그러니까 저희가 투자를 이제 주식회사 컴퍼니비 자본금으로 투자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그 조합을 결성해서 개인 투자 조합으로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개인 투자 조합이 3호까지 결성이 됐는데, 네. 요 조합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직장인 분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뭐 성공한 그 기업가 분도 네, 계시고, 네, 네. 그다음에
굉장히 다양한 뭐 마케팅, 뭐 시제품 네. 제작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도 다 그러니까 같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네. 초기 투자 또 네. 이제 처음에 셋업한 회사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말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그쵸. 필요할 것 네. 같고 또 이런 그런 인력을 구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지 않을까. 그게 이제 재산이에요. 맞아요. 저희 재산이에요. 음. 네. 인력이.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장의 여러 가지 이슈들 한번 또 얘기를 들어볼까요? 아, 저 여기서 주로 이제 투자하는 분야가 하드웨어, 그다음 네. 콘텐츠 이런 쪽이신가요? 네, 하드웨어랑 컨텐츠 쪽에 이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한 15개 정도 투자했는데 네. 이제 주로 기술이 베이스가 된 기술이 베이스가 네, 된. 기술이 베이스된 그런 스타트업들한테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음. 그래서 뭐 15개 중에 그러니까 저희가 투자를 시작한 거는 1년 정도 됐어요. 근데 1년 만에 15개 정도 투자하고 그중에 지금 한 3개가 팁스 선정도 되고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음, 성숙화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죠. 알겠습니다. 그 뭐, 사례는 저희가 네. 후반부에 다시 또 말씀을 네.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실제 음. 그 이런 그 초기 창업이라든지 아니면 네. 벤처 캐피탈이라든지 네. 이렇게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시장이라든지 마켓에 여러 가지 또 이슈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뭐 슬라이드에도 나와 있듯이 이제 기업이나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 찾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뭐 직접 사업을 그러니까 뭐 특히나 뭐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 아이템이 이제 핫하기 때문에 기존의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이제 막 또 들어와요. 그러면은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코스닥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또 막 성장 동력을 또 찾아야 되고 뭐 오래된 기업도 예, 마찬가지로 성장 동력을 찾아야 되는데 이걸 이제 신규 사업부를 만들어서 뭐 한 5명, 6명 배치해서 이제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뭐 한 3년 걸릴 거고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쏟는 인건비랑 이제 뭐 여러 가지 비용을 감안을 해 보면 뭐 차라리 그러니까 그쪽 분야의 스타트업에 이렇게 미리 투자를 해놨다가 나중에 뭐 인수를 하거나 네. 뭐 아니면 자회사로 편입을 하거나 뭐 이런 목적이 최근에 많이 좀 제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직접 하기보다는 네, 직접 하기에도 여러 가지 리스크 테이킹도 필요하고 네. 리소스가 들어가니 네. 그런 좋은 회사를 아예 발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 상장사 쪽에서 이제 컴퍼니 B를 좀 많이 찾아오고 있어요. 아. 상장사도 그렇고 뭐 공기업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제 약간 정체된 그런 자기네 문화를 좀 뭐 그다음에 사업부를 좀 이렇게 좀 코칭 받고 싶다. 네, 뭐 네, 그다음에 네. 새로운 스타트업을 찾고 싶다. 뭐 이런 니즈가 굉장히 강합니다. 요즘. 알겠습니다. 네. 엔젤도 비슷한 그런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요. 엔젤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직접 엔젤 투자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제 혼자 하는 경우에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정보면- 그래 뭐 그러니까 친구가 뭐 사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얘기 들어보니까 아이템이 괜찮아. 그래서 뭐 얼마 필요해? 3천만 원 필요하대. 3천만 원 줬어. 근데 주주 명부에 등록 안 돼 있는 경우도 있고. 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주주 명부에 내 이름이 없어. 그러면 이제 막 싸우고 네. 막 그렇게 되는 경우 너무 많죠. 그리고 이제 비일비재 하겠는데요. 주주가 가지는 권리가 뭔지도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뭐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투자자들도 보호받고 싶어서 네. 이제 이런 그 엑셀러레이터에서 만든 조합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죠. 알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은 스타트업의 관점에서의 어려움.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많죠. 뭐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뭐 처음에 시작할 때 사업자 등록증부터 네. 법인 설립, 맞아요. 뭐 등기, 뭐 그다음에 키폰 놔야 되고, 그다음에 뭐 전용선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도 뽑아야 되고, 그다음에 돈도 어디서 투자 받아와야 되고, 아니면 뭐 하다못해 대출 받을 때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하나부터 뭐- 열까지. 너무 네. 많아요. 네. 거의 격하게 공감하시는데요. 지금 왜 했나 거의 싶어. 아닙니다. 근데 창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어떤 기회를 보고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맞아요. 그 기회에서 이제 자기네 솔루션이 이제 사회적으로 먹힐 거라고 생각하고 바로 그냥 시작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근데 그 과정이 거의 한 준비해야 될 게 50개에서 8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뭐 물론 뭐 저도 이제 경험이 많으니까 제 경험 이렇게 노하우나 전수해 줄 수도 있지만 근데 이렇게 뭔가 군집화된 전문가들이 있는 그런 조직의 도움을 받으면
성장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아무래도. 이게 이제 액셀러레이터가 가속화한다라는 뜻이니까 그런 성장 속도를 빨리 하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리고 아무래도 그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실수라든지 네. 이런 것들도 많이 줄일 수도 있고. 그렇죠. 음. 그래서 저희는 이제 좀 자주 저희한테 물어보고 전화하고 주로 잔소리 많이 어. 하실 것 같은데요? 잔소리 전문 조직이에요. 잔소리 전문 조직이고. 근데 이제 저희 구성원들 같은 경우에는 다들 이제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다들 좋기 때문에 그 잔소리를 굉장히 좀 마음 안 상하게 유하게.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런 잔소리 요청을 많이 하는 스타트업들을 더 좋아해요. 그냥 내가 이런 거 물어보면 신뢰가 아닐까 이러면은 사실은 발전 속도가 느려요. 그래서 그렇게 요청을 많이 하는 스타트업들이 저희가 이제 투자하기를 좋아하고 그다음에 투자한 다음에도 더 많이 도와주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어떤 신뢰가 쌓이기 위해서는 많은 네.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 많은 이야기를 나눠야죠. 네. 어차피 사업을 같이 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컴퍼니 빌더라는 이름도 사실은 그 직접 자기가 사업을 한 다음에 사업부를 이렇게 내보내서 이제 자회사 만드는 그게 이제 컴퍼니 빌더의 원칙적인 그런 모습이긴 한데 저희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서 사업부를 만들어서 분양을 하고 막 그런 형태는 아니지만 저희가 투자한 회사에 이제 뭐 CIO라든가 CMO 같은 역할로 저희가 이제 참여를 해요. 그래서 뭐 우리가 투자한 회사에 이제 우리가 거기서 월급 받을 필요는 없고 이제 우리 멤버들 중에 역량이 딱 맞는 분은 그 회사에 이제 이사 명함을 파달라 해가지고 네. 그 회사의 멤버로 이렇게 월급은 받진 대외적으로 않지만 네, 뭐 사회이사 굳이는- 같이. 주면 뭐 고맙고. 네. 뭐 주면 고마운데 그거는 근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또 우리가 투자를 한 상황에서 네. 또 그렇게 되면은 또 뭐 윤리적인 문제가 그럴 수도 있을 수 있겠다. 있어서 투자금의 반대로 이제 월급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안 돼요. 네. 그게 이제 문제가 많아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희는 그냥 네. 저희 구성원들이 뭐 마케팅 이사라든가 기획 이사라든가 뭐 대외적으로 뭐 그렇게 참여하는 형태로 많이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소액 투자를 받은 다음에 회사 입장에서는 그런 직함을 드리고 일을 드리면 되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네. 거의 뭐 무보수로 그런 네. 이제 그룹급의 네. 멤버를 네. 이제 활용할 수가 네, 있고. 엄청 경험이 많으신 분들을 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게 되게 네, 좋은 거예요. 네, 네. 제가 장표 보고 좀 질문이 있는데 네. 그 괜찮은 스타트업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고 검증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네. 이게 구체적으로 왜 찾기 어려운지 아까 이제 어떤 하드웨어나 그런 콘텐츠 분야의 네.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네. 기업들 중에서 좋은 곳을 찾기 어려운 환경이 왜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네. 지금 이제 스타트업들 같은 네. 경우에는 이제 발표 자료나 이런 것들 너무 잘해요. 발표도 너무 잘하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피칭이나 IR이나 뭐 이런 거를 봤을 때는 막 투자하고 싶고 막 그런 경우 너무 많아요. 네. 그리고 반대로 기술이 굉장히 훌륭한데 음. 뭐 그런 발표 자료나 이런 거는 한 20페이지 되는데 그 중에 기술에 관한 내용은 딱 한 반 페이지 이렇게 되게 못 하시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스타트업 분들. 기술 회사인데 기술 근데 소개는 반 이제 페이지밖에 안 되는. 그런 거를 이제 끌어내는 거죠. 네. 뭐 계속 이제 뭐 실사라고 하면 좀 그렇고 찾아가서 밥 사주면서 이제 그분의 스토리를 듣고 그다음에 그분이 과연 그 사업 아이템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팀과 의지가 있는가 이런 거를 저희가 이제 저희 조합원들을 대신해서 찾아가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게 뭐 일종의 검증이 되는 거죠. 결국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이라든지 진짜 키포인트를 찾기가 사실은 쉽진 않아서 쉽지 않아요. 그거를 디벨롭 하시는 게 주 핵심적인 맞아요. 임무이기도 네. 하고 맞아요. 또 책임이기도 하고 네. 맞아요. 권리이기도 하고. 네. 저도 뭐 VC 그 투자 받을 때 네. 네. 술을 사주시더라고요. 네. 네, 술을 사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술자리. 막걸리 사주시면서 왜 하게 되냐 이러고 조곤조곤 다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스토리를 다 들으시고 그 다음에 투자 심의가 넘어가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네. 그렇더라고요. 일단은 그 네. 속속들이 알아야지. 네. 사람 관계랑 비슷하네. 네, 그죠? 그 술자리 약간 술자리 면접 같은 느낌이. 그런 거 하면 잘할 텐데. 그죠? 그렇죠. 면접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엑셀러레이터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각의 엑셀러레이터들마다의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그 멤버들의 능력과 이 스타트업의 부족함이 과연 이게 합이 맞는가? 아.
그러니까 저희가 투자하는 금액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뭐 1억 언더? 저희가 맥시멈 1억까지는 투자를 했는데 네. 근데 이제 투자 금적인 부분보다도 그런 이제 우리 멤버 중에 뭐 기자 출신 분이 있어. 네. 그러면은 이제 뭐 그런 보도 자료나 이런 거 너무 못하는 아. 스타트업들은 또 우리가 도와주면 여기는 금방 뜨겠다. 음. 아니면 뭐 우리 멤버 중에 뭐 카시트 제조를 하시는 분이 있어. 그러면은 이 회사 갖고 있는 기술이랑 이렇게 합치면은 뭔가 시너지가 시너지가 굉장히 있을 것 크겠다. 같다. 정말 커뮤니티 멤버 구성이 제일 중요한 것 같네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엑셀러레이터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멤버 구성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이런 시장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 실제로 이제 이런 네.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자, 컴퍼니 B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이런 부분들을 네. 해결해 나가고 계시는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지금 쏘고 계세요? 일단은 뭐 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공기업이나 이런 쪽 아니면 좀 대기업 이런 쪽에서는 지금 제일 문제가 이제 조직이 너무 경직화되고 그다음에 새로운 아이템을 갖다가 만드는 거 자체가 너무나 이제 좀 힘든 상황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뭐 사내벤처 프로그램이라든가 사내벤처를 교육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나왔을 때 뭐 저희가 투자도 하고 그다음에 뭐 그런 그 방식으로 뭔가 문제 해결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 기업에 들어가서 이런 사내벤처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수자원공사라든가 뭐 네. 도로공사라든가 네. 뭐 이런 이제 공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페이스북 보니까 네. 군대 가셨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국방부. 국방부가. 근데 이제 국방부 같은 경우에는 뭐 직접 그 현역 군인들이 창업을 하긴 힘드니까. 네. 근데 이제 제대 얼마 안 남은 그런 친구들은 그 프로그램 통해서 준비를 해서 창업을 해서 네. 뭐 팁스 선정된 그런 친구도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사회적으로 활력을 많이 잃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갖잖아요. 근데 네.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저런 사내벤처, 뭐 이노베이션,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이런 걸 하는데 이제 기존에 외부에 존재하던, 그러니까 자기네 회사가 아니라 외부에 존재하던 기업에 발굴을 해서 이제 그 팀에 뭔가 지원금 같은 것도 주면서 이제 자기네 회사 내의 연구원들을 이제 스타트업이랑 같이 뭐 콜라보레이션 시키고 뭐 그런 프로그램도 요즘에 운영하시고.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기존에 이렇게 딱딱한 조직에 네. 외부에서 예를 들면 대표님 같은 조직이 딱 오면 네. 거부감 같은 건 없어요? 그거를 이제 처음부터 경고를 해요. 아, 문화가 많이 다를 거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야 될 거다라고 이제 뭐 그런 거를 이제 딱 미팅 처음에- 하려고 했는데 다들 이러고 있어. 그러면 안 해요. 그러면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이제 네. 어떤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뭐 이제 우리가 돈 많으니까 뭐 알아서 놀아봐 막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저희는 하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뭐 그러니까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에도 뭔가 이제 돈 준다고 해서 막 다 막 맞춰주고 막 그러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네. 네. 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오피스 아워라는 프로그램이 있으신가 보죠? 네. 저희가 이제 조합원들이 이제 개인 투자 조합에 참여해서 투자하는 방식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피스 아워를 매달 해요. 매달 꾸준하게 해서 이제 2팀 내지 3팀을 오피스 아워에 올리고 이제 1시간 정도 이렇게 발표랑 Q&A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투자가 이루어지고 네. 그다음에 투자뿐만 아니라 그 오피스 아워 시간은 되게 편안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뭐 보통 막 스타트업 분들이 일어나서 막 이렇게 발표하고 네네네. 그러는데 그런 네.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둘러 앉아가지고 뭐 뭘 도와주면 피자도 되냐. 먹고. 네, 피자는 아니고 그때는 샌드위치를 먹어요. 아, 샌드위치 먹고. 네. 그 피자 먹는 모임은 뭐냐면 이 오피스 아워는 이제 진짜 그 다음은 투자이기 때문에 네. 이제 좀 신중하게 골라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네. 그 엔젤 투자 참여하는 조합원분들이 또 뭐 이런 뭐 그러면서 실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오피스 아워는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투자를 선별된 결정하는 선수를 그래도 선택하셔서 네. 그리고 이제 피자 먹는 모임은 이제 매달 마지막
주 월요일 날 아, 네네. 우리 그 판교의 경기창조경제센터에서 이제 그 파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때는 스타트업 한 13팀, 그다음에 판교 주변의 직장인들, 그다음에 투자자분들 네. 이렇게 해가지고 한 40명 정도. 방금 말씀하셨던 뭐 훨씬 더 캐주얼하게 그냥 훨씬 캐주얼하게. 네트워킹하고 그 대신에 발표 시간은 이렇게 좀 많이 줄 짧고, 수는 짧고. 없죠. 그러니까 한 5분 정도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많은 팀들한테 기회를 드리고 그런 모임이 이제 홈브루라는 모임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스타트업의 비즈니스 디벨롭먼트랑 지원함 그리고 네. 잔소리. 네, 잔소리. 네. 제가 공식적으로 네. 쓰는 단어입니다. 네. 아 잔소리? 네. 공식 잔솔러? 잔소리. 네. 알겠습니다. 이제 스타트업을 실제 창업을 하면 이제 실제 엑셀러레이터에 투자를 받는 단계에서 네. 첫 매출이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실제 창업한 다음에 첫 매출이 일어나기까지 기간이 되게 오래 걸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네, 그런 경우가 대부분 많은데 이제 네. 그때 이제 어떤 잔소리를 해주시는지 아니면 어떤 조언을 해주시는지 사실 네. 뭐 잔소리라기보다는 이제 네. 저기 앞에 나와 있는 비즈니스 디벨롭먼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저기 보면은 이제 막 한자로 써 있는 사진이 하나 있을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게 네. 이제 컴퍼니비랑 그 소프트뱅크랑 그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소프트뱅크 본사에 저 친구가 이제 IoT랑 스마트 시티 쪽 담당하는 카미야 네. 상인데 네. 이제 카미야 상이 이제 한국 쪽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스마트 시티나 IoT 관련된 그런 스타트업들을 소개해달라. 네. 해서 저희가 여기 이제 판교에서 경기창조경제센터에서 이렇게 한 12팀 정도 이제 계속 미팅을 시켜줬죠. 네. 계속 미팅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저 친구가 일본에 돌아가서 이제 이런 아이템이 있다. 그리고 일본의 그 패밀리 레스토랑이나 네. 뭐 이자카야 네. 뭐 이런 네. 데서 소프트뱅크에 문의를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스마트 테이블 이런 것들 만들 수 있냐? 네, 주문할 수 있는 아니요 네, 그런 게 아니라 네. 이제 압력 감지를 해서 이제 안주가 얼마나 이제 거의 떨어져 가면 오. 이제 안주를 이제 그러니까 눈이 번쩍 뜨이는데요. 안주 주문을 받을 타이밍을 알려줘요. 그 다음에 네. 뭐 그다음에 이제 뭐 어느 시간대에 어느 좌석이 뭐 인기가 있다. 이거 너무 재밌는데. 어느 자리가. 그런 이런 것들? 이야기들.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저희는 기술 기반의 창업자들을 네. 많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네. 뭐 그런 회사에서 프레셔 센서 기술을 갖고 있는데 네네네.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대량의 매출로 연결시킬 수 있는가를 고민을 해서 이제 저런 그 해외 파트너들한테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그게 이제 비즈니스 해외에서 디벨롭먼트. 저런 어떤 네. 기술적이라든지 시장에 어떤 네. 니즈가 있을 때 네. 그걸 또 받아서 한국에 있는 여러 스타트업을 또 발굴해서 네. 연결해 주는 역할까지. 네, 네, 실제 매출처까지 이제 좀 네. 활로를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보통 그런 일들을 뭐 그 해외 세일즈 컨설턴트들이 네. 많이 하시는데 맞아요. 네, 네. 뭐 저희가 그분들보다 뭐 잘한다 이런 건 아니지만 네. 저희는 이제 저희 돈이 들어간 회사들이기 때문에 저희 이 회사가 이제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회사 밸류를 네. 최대한 빨리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런 이제 해외 뭐 소개라든가 진출이라든가 뭐 이런 쪽도 하고 뭐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쪽을 알겠습니다. 많이 하는 거죠. 네. 송환 질문. 그 좋은 스타트업 발굴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계 많이 돌아다니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많이 뭐 굳이 그 발굴을 위해서 돌아다니죠. 중국 전시회 갔다 오신 분들은 중국 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제가 해외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제 뭐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전시회에 나가서 어떻게 프로모션을 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제가 같이 가가지고 이제 그 어떤 전시 방법 아니면은 해외의 바이어나 투자자들 만났을 때 이제 딜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사이드에서 많이 도와주고 뭐 그렇게 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네. 그런 걸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네. 돌아다니시는구나. 네. 근데 제가 궁금했던 거는 네. 괜찮은 스타트업을 발굴할 네. 때 그 기준이라던가 본인만의 안목 네. 보는 노하우가 있다면 딱 보면 뭐- 감이 오는. 뭐 그쵸. 그러니까 초기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보진 않아요. 네. 없을 네. 것 아니 네. 보긴 보는데 네. 재무제표가 이제 중요한 상황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재무적인 판단이나 이런 거는 그 많이 하지는 않고 네. 이제 대표자가 그러니까 대표자랑 그 팀이 제일 중요하죠. 근데 이건 너무 뻔한 얘기이기 네. 때문에 네. 이제 뭐 촉인가요? 아니요. 대단가요? 속이라기보다는 이제 성장 속도를 봐요. 그러니까 매출액을 이제 얼마나 끌어올리는가는 사실 초기 스타트업들한테는 너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지난달에 만났을 때는 뭐 이런 상태였는데 이번 달에는 뭐 계약을 3건을 더 해왔다. 아니면은 뭐 작가를 몇 명 더 섭외해 왔다. 작품을 몇 개를 더 가져왔다. 뭐 컨텐츠를 몇 개 가져왔다. 그런 식으로 이제 성장 속도를 보죠. 그리고 네. 이제 인원이 뭐 이렇게 늘었다. 그다음에 뭐 그런 이제 성장 속도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희는 조금 특이한 게 있는데, 그러니까 뭐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제가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투자한 회사 중에 이제 크라우드웍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인공지능 AI 기술의 그 사전 전처리 단계에 쓰는 그 데이터 학습 모델을 만드는데, 그 모델 만드는데 이제 크라우드들한테 일을 시켜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어떤 사진을 보고 이 사진이 뭐 에스닉한 그런 패션이 담겨져 있는 사진이다. 이거는 이제 인공지능이 처음에 자기 스스로 정의하기 힘드니까 그런 거를 이제 뭐 그 패션 대학교 다니는 친구들한테 이 사진에 대해서 정의 내려 달라. 그러면 이제 정의 내려주고 스타일에 대해서 정의 내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용돈을 주는 거죠. 리워드를. 그렇게 해서 이제 네. 매달 뭐 100만 원씩 뭐 이렇게 버는 친구들이 있어요. 100만 원, 뭐 400만 원 이렇게 버는 친구. 네네네네.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는 우스갯소리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형 눈붙이기. 집에서 해도 되고. 집에서 해도 되고. 그러니까 네. 그런 분들을 라벨러라는 이름의 직업으로 지금 부르고 있는데, 라벨러요. 네, 그 이제 새로운 직업을 탄생시키는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에는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말씀 들어보니까 대표님은 진짜 공부 많이 하셔야 되겠는데요. 그쵸. 다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이제 공부를 네. 하는 과정이 사람 만나서 이제 자료에 대해서 설명도 듣고 네, 그러면서 네, 네. 공부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많은 분들 만나면서 또 거기서 얻는 정보라든지 네. 지식이 또 네. 엄청나죠.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지금 활동에 대해서 네. 실제로 이제 어떻게 투자하는 회사들이 있는지 사례를 한번 한번 들어봤으면 합니다. 뭐 이제 네. 저희가 투자한 회사들 리스트가 저기에 나오고 있는데요. 네. 아까 전에 이제 소프트뱅크 쪽 말씀드렸던 회사가 저기 모어띵스라고 하는 회사고, 저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레셔 센서 만드는 회사고, 네. 가능성이 되게, 그러니까 적용될 수 있는 영역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뭐 카시트라든가 어린이용 카시트라든가 네. 뭐 아니면은 이제 뭐 욕창 방지 매트. 아, 그런 회사도 있어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적용될 수 있는 분야가 많은 뭐 대면적 압력 센서 만드는 회사고, 네. 뭐 그다음에 이제 클로봇이라는 회사는 아까 전에 잠깐 나왔던 뭐 이렇게 사진에 나왔던 그 뭐 소프트뱅크의 페퍼라는 로봇 있잖아요. 네네네. 그 로봇이 지금 우리나라에 많지는 않지만 네, 없더라고요. 일본에서는 지금 되게 많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그걸 이제 뭐 롯데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좀 도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네, 네. 문제가 이게 이제 서비스 로봇인데 서비스 로봇을 이제 지금 증가율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그냥 뭐 대리점이나 소매점이나 이런 데서 로봇이 웬만하면 이렇게 안내 같은 걸 네, 하고 네, 있어요. 네. 일본은.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거를 도입하기가 힘드니까 이제 이 클로봇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로봇을 일종의 그 로봇의 OS가 있어요. 네. 그 OS에 올라가는 앱들을 이제 관리해주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지금 저 회사는 매출도 굉장히 크고, 네. 그 다음에 팁스 선정도 최근에 됐고, 네네네.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투자도 들어왔고, 컴퍼니 비해서 그 회사를 지금 발굴 하신 거예요? 초기 투자를 초기 저희가 투자 했죠. 하셨고. 네네네. 초기 투자를 저희가 해서 네. 저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직원 수가 거의 한 15명 이상 늘어났고, 처음에 만났을 때 몇 명? 처음에 만났을 때는 5명. 다섯 명이서? 네. 그러니까 엑셀러레이터 하나당 뭐
저렇게 이제 투자를 왕성하게 하면 그러면 이제 신규 일자리가 한 저희가 투자한 회사들 다 합쳐보면 한 10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엑셀러레이터를 육성을 해야겠구나 아,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맞습니다. 네, 지금 잘 키운 엑셀레이터 하나, 네. 네. 열 벤처 안 부럽다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저렇게 되고 있고, 네. 네. 뭐 기업이나 아까 이제 수자원공사나 뭐 그런 사내벤처 프로그램을 통해서 네. 이런 그 스타트업의 문화라든가 이런 게 이제 기관들한테 전파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장사들 같은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도 투자를 좀 하고 싶다. 근데 벤처 캐피탈을 통한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액수가 좀 커야 돼요, 펀드가. 커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약간 뭐 사회 그 기여 차원에서 뭐 한 소액 뭐 네, 한 네. 5억이나 뭐 10억 정도 네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엑셀러레이터를 통해서 투자하고 싶다. 음.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많이 되고 있어요. 궁금한 게 뭐 초기 투자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펀딩 같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크라우드 네, 펀딩 네. 있죠. 그런 네. 그런 부분도 지금 적용을 하고 고려하고 계시나요? 크라우드 펀딩은 뭐 크라우드 펀딩 회사들이 잘 하고 있는 그쪽 회사가 거고 따로 하는 거고. 거기는 이제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 사이트에서 이제 지분 참여형 그런 크라우드 펀딩으로 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고 저희는 이제 그렇게 공모를 할 수가 없어요. 네, 저희는 그냥 정말 그 기존의 저희 네트워크 안에 있는 그런 엔젤 투자자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데 네, 엔젤 네. 투자자분들이 직접 모임에 참여해서 이제 직접 창업자와 이야기를 해보고 그다음에 뭐 투자를 하던 아니면은 뭐 비즈니스적으로 도와주던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네 직접 이제 스킨십이 강한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이랑은 차이가 많이 있어요. 약간 그 회사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 처음부터 같이 가이드해주고 같이 참여하는 느낌이 훨씬 더 강한 네, 그런 느낌이네요. 네 맞아요. 네, 지금 이렇게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네, 컴퍼니 B가 참여해서 네. 가장 잘 된 사례 반면에 어. 가장 이거는 내가 선택을 잘못했나라고 생각한 사례가 있다면 있을까요? 잘된 사례는 잘된 말씀을 사례는 회사 이름 뭐- 얘기하셔도 안 되는 거는 이름 얘기하지 말고. 글쎄요. 일단은 지금 저희가 투자를 시작을 한 게 1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뭐 1년 사이에 그래도 한 15개 정도의 투자를 한 게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평을 많이 듣고 있는데 네. 근데 1년이라는 기간 사이에 이제 막 뭐 아주 큰 성공을 이루거나 뭐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저 중에 이제 한두 개 회사는 지금 뭐 상장사에서 이제 M&A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네. 제안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일단은 사회의 니즈를 발견해서 솔루션과 제품을 만들어서 지금 매출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네. 이제 저기 보면은 안드로메다라는 회사가 있는데 저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뭐 아이러브 스쿨 같은 거를 만들겠다라고 일본에요? 하는 한국 회사예요. 그래서 왜 일본에다가? 일본의 이제 아이러브 스쿨 같은 동창 기반의 SNS가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대요.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되게 많은데. 뭐 저희도 이제 여러 경로로 확인을 해본 결과 네, 진짜 없어요? 실제 그래서 뭐 네이버에서 하는 밴드라든가 뭐 네네네. 그런 방식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만들겠다라고 해서 SNS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뭐 아니면 도거든요. 그래서 뭐 아니면 도다 하고 그냥 저희는 이제 투자 참여를 했는데 네. 처음에는 이제 이 친구들이 과연 할 수 있을까 뭐 그랬는데 네. 요즘에 이제 최근에 일본의 모 고등학교 출신의 50대 분들이 이 앱을 굉장히 많이 지금 쓰는 현상이 발견이 되고 50대 분들이 네. 그러니까 그때쯤 찾죠. 그때쯤 찾기 시작하는구나. 네네네. 그래서 그런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어서 네네. 처음에는 이거 내가 뭐 잘못 투자한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근데 지금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 오고 있네. 시그널이 오고 있어가지고 네. 안 좋은 사례. 그때 궁금해요. 안 좋을 뻔한 사례.
아, 정도. 저 안 좋을 아직까지 뻔. 안 좋은 사례는 그렇죠. 네, 아직까지는 뭐 안 좋은 사례는 없습니다. 네. 그 엑셀러레이터 말하기 투자를 어려울 수도 있지 뭐. 네, 투자를 받은 다음에 네. 이제 회사가 성장하는 이제 성장 곡선에서 네. 실제 이제 다음 라운드 투자를 이취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 전에 이제 M&A나 엑시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럴 경우에 혹시 다음 라운드 투자를 추천하시는지 아니면 엑시트를 추천하시는지 어떻게?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요. 그러니까 창업자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네. 그 상장을 처음부터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네. 그게 아니라 나는 이 정도 해가지고 엑시트한 다음에 나도 엔젤 투자 참여해서 컴퍼니비에 투자자로 오겠다 뭐 이런 분도 계시고 많이 있으면 있습니다. 먹겠다. 예, 예. 네. 그래서 뭐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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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시장을 얼마나 키울 수 있는가에 따라서 그거는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알겠습니다. 얼마나 그 베리어를 칠 수 있는가에 따라서 그거는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실제 이제 많은 곳을 투자를 하셨는데 여기는 이제 실제 투자를 성공하신 경우 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지원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경우인데 네. 이 외에도 지금 고민하고 계시고 관찰하고 계시는 회사들이 또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많이 있죠. 네. 대략 보시기에 네. 10개 정도를 관심 있게 보면 그 중에서 몇 개 정도를 딱 선택을 하셔요? 확률이? 선택이라기보다는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조합원들이랑 같이 거의 모든 걸 공유를 하기 때문에 정보를 그래서 조합원 분들이 이제 이 회사 괜찮다 그러면은 이제 라운드에 올리는 거죠. 저희 네. 라운드 테이블에 올리는 거고 그래서 이제 뭐 10개 중에 뭐 2개다 3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네. 여하튼 그 모수를 그래도 확대하는 게 또 중요한 역할을 하시겠네요. 그럼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뭐 지자체라든가 아니면은 공공기관 같은 데서 엑셀러레이션 프로그램 같은 거를 이제 부탁받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요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이제 스타트업들을 만나는 계기가 돼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많이 만나기도 하고 그다음에 투자 결정도 하기도 하고 네.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엄청 사람 많이 만나셔야겠는데요. 사람 많이 만나죠. 사람 많이 만나고 근데 뭐 제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 같이 지금 조직에 있는 그 팀원분들이 각자 분야가 다 다르셔요? 분야가 각각 다르죠. 다르시고. 그러니까 저희 뭐 조인트 벤처 전문으로 하는 법무사님도 계시고 네. 그다음에 개인정보보호의 뭐 국내 1인자인 뭐 변호사님도 계시고 그다음에 농수산식품이 가업이어가지고 그쪽으로 가업을 이어서 하는 이제 그 대표님도 계시고 알겠습니다. 뭐 제가 마벨 굉장히 영화를 다양합니다. 좋아하는데 어벤져스 같은 느낌이네요. 그러면은 뭐 네. 그러면 좋죠. 아이언맨이신가요? 네. 캡틴 아이언- 아메리카. 그렇지 않습니다. 캡틴 아메리카. 알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그러면 오늘 발표할 내용은 좀 얘기를 들어봤고요. 네. 온라인에서 혹시 질문 있으면은 네. 질문 좀 보고 혹시 네. 추가적인 질문 있으면 잠깐 네. 말씀 나누시죠. 네. 혹시 그러면 올 하반기에 네. 혹시 투자 상황은 어떨 거라고 좀 예측하세요? 올 하반기에 네. 국내 투자 상황이요. 네네네. 일단은 뭐 정부에서 소셜 벤처 쪽을 강조를 하고 있고 뭐 정부 지원이나 이런 거는 많이 늘어나고는 있는데 네네. 실제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그 분위기가 네. 이제 한 바퀴 돌았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지금 한 5년 정도, 네. 4년, 5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많은 실패 사례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 창업자들 중에 창업을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그런 실패 사례를 보고 뭐 이렇게 포기하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조금 어떻게 보면 이제 스타트업 공급자 그러니까 전체 이제 창업량이 좀 전에 비해서는 조금 조금, 분위기가 네. 그러고 있는데 근데 정부나 아니면은 투자자들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이 스타트업으로서는 더 좋은 기회가 될수 잘했다 있다고 볼수 그럼 있는 나. 거죠. 창업하기 좋은 시기네요. 근데 아까 그런 얘기는 안 했는데 네. 지금 창업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이 예를 들면 내가 창업을 준비를 해야 될 때 네. 이런 거 하나는 꼭 좀 챙기고 창업을 해라. 네. 여기 있다면 어떤 팁이 있을까요? 일단은 그 대기업 나오신 분들 중에서 이제 창업하신 분들 중에
이제 그냥 독고다이로 계속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이제 모든 게 이제 뭐 사람이 먼저다. 팀이 없이. 그래서 이제 팀에 대해서는 당연히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이 이제 기술만 주장을 하다가 결국엔 기술도 구현도 안 되고 네. 이제 고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팀에 대한 준비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혹시 그렇게 이제 팀을 연결해주는 역할도 좀 담당을 해주시나요? 그런 것도 하고 있죠. 아. 네. 근데 이제 뭐 이제 카톡으로 뭐 개발자 좀 구해주세요. 뭐 이런 경우 되게 많은데 많을 것 근데 같아. 많을 것 이제 같아요. 사람을 이제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고 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네. 때문에 이제 취업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스타트업에 이제 쉽게 참여하기가 힘들 때가 많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개발자 뭐 구해주세요. 뭐 그래도 그거는 이제 좀 효율적이지가 않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회사의 그 어떤 비전과 그다음에 뭐 어느 정도 이제 포장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가 초기에 좀 해놔야 돼요. 그래야지 그 이제 참여하려는 멤버들을 설득을 할 수가 있다.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네. 네. 여러 가지 자금이나 여러 가지 아이템도 중요하지만 네. 같이 협력할 수 있는 파트너, 네. 동력자 이 사람들에 대한 고민도 같이 네. 되어야 된다. 그렇죠. 네. 보통 많은 경우가 내가 아이디어가 있고 내가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에 네. 혼자 그냥 시작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대기업이랑 스타트업이랑 비교를 해서 좀 그렇긴 한데 뭐 말콤 글래드웰이 쓴 그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네, 책을 네. 꼭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이게 네. 이제 스타트업은 싸움의 방식을 바꿔야 돼요. 그냥 있어. 대기업이 하는 아이템을 대기업이 하는 방식으로 근데 내가 대기업이 만든 아이템보다 뭐 기능적으로 요만큼 좋아. 그렇게 주장을 해도 안 되지. 이게 잘 안 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싸움의 방식을 바꿔야 돼요. 바꿔야 된다. 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아직 네. 질문이 온라인에 있으니까 좀 소개를 네. 해드릴게요. 조은정님, 블록체인 기술이 각광받으면서 네. ICO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 기업이 자금을 확보하는 방법 중에 이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대표님 생각은 어떠신지? 네. 네, 일단은 뭐 제 주변에서도 ICO를 준비하는 팀들도 있고 ICO에 성공한 팀도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금융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잘 모른다라고 제 스스로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판단을 이렇게 하지는 않고 있어요. 현재까지는 네. 아직까지는 네. 난 예. 네. 그러니까 ICO 같은 경우에는 ICO에 성공을 했다라고 하는 게 사업 성공은 아니기 때문에 네네네. 이제 ICO를 하는 그런 친구들이 그 쓴 백서들, 예, 그 백서를 기준으로 해서 과연 이 친구들이 이 백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보고 ICO에 참여하셔야 돼요.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 ICO를 성공했다 하더라도 백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갖다가 얼마나 실현했는가에 따라서 그거를 이제 현금화하는데 네. 제동을 걸고 있어요. 네. 아, 그래서 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ICO를 할 때 오히려 더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 준비를 할 되고 수도 있다. 네, 투자자들에 대한 예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죠. 알겠습니다. 네. 자, 노현수님, 엄 대표님 말씀 들으니 투자 회사에 대한 애정이 느껴지십니다. 잔소리라는 단어가 좀 좋게 들리네요. 네, 말이 뭐 유행가 중에 그 잔소리라는 노래도 네. 들어보면 굉장히 네. 좋잖아요. 네, 달달하죠. 네, 최상현님. 사랑하니까. 네. 사랑하니까. 약간 변명 같은데? 사랑하니까 그거. 아유, 자, 최상현님, 요즘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데 네. 정확히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표님이 개인적으로 제일 관심 있는 기술 트렌드는 뭔가요? 네. 뭐 맞는 말씀이고요. 네네. 뭐 그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후대들이 우리가 살았던 시대를 4차 산업혁명 시대였다라고 평가하는 그런 단어일 건데 우리 스스로 그렇게 부르짖고 있으니까 좀 약간 아이러니해요. 그래서 그 단어를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닌데 이제 기술적으로는 그게 거기서 말하는 것들은 맞아요. 그러니까 초연결 사회랑 그다음에 기존에는 뭐 이런 테이블을 뭐 측정하고 뭐 이런 것들은 없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측정해서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떤
뭔가 새로운 그 비즈니스를. 서비스 개선과 그다음에 이제 애드 밸류 할 것이냐 이런 게 중요하게 되는 거니까 지향하는 바는 맞다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또 지향하는 어떤 기술적인 포인트는 또 그 어떤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들 이런 것들에 요즘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네. 그 어반테크라고 요즘에 그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네. 그런 어반테크 부분의 스타트업들, 기업들을 많이 찾고 있어요. 그래서 센서를 통해서 기존에 해결하지 못했던 뭐 그런 회사들도 많이 관심 있게 찾고 기술적으로 있고. 보면 뭐 IoT라든지 네. 아니면 뭐 클라우드의 어떤 네.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근데 그러니까 뭐 기술 분야보다도 이 기술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해결할 있고 것인가. 그다음에 어떤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런 걸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소셜 벤처들도 저희가 관심 있게 보는 이유가 그냥 사회 운동가들이 모여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그런 소셜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어반테크 기업들을 많이 찾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건성님, 요즘 은행 이율도 낮은데 개인 투자를 한다면 어느 선부터 투자할 수 있는지요? 그거는 이제 그 엑셀러레이터나 엔젤 클럽들마다 이제 정해지는 그 구자가 좀 달라요. 뭐 한 구자당 500만 원, 뭐 한 구자당 1,000만 원, 어디는 네네네. 2천만 원. 네, 네. 뭐 그래서 이제 그거는 좀 각각 다르고요. 그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한 구자당 1,000만 원으로 정해놨어요. 10만 원 이런 거 가지고 안 되겠다. 10만 원 가지고는 이제 P2P 펀딩 알겠습니다. 하시거나 8%. 그런 쪽으로 네. 방법이 있으니까. 네, 네. 네. 자, 지혜수님 조금 늦게 들어왔는데 엄 대표님 포스만 보고는 헬스 관장님이시죠? 제가 좀 약간 운동하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운동하셔요? 네. 요즘에 못하고 오늘 있어요. 알겠어요.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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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이건 꼭 체크하라 하는 점들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하셨긴 하셨는데. 네. 네. 팀. 네. 좋은 자, 팁. 이승우님. 사람이 먼저다. 네. 사람이 먼저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습니다. 자, 네. 이승우님. 뒤로 시작할 것 네, 같고. 다윗과 골리앗 이번 네. 주말 도서관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 책 굉장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네, 저희 마지막 공식 질문 있죠. 컴퍼니비를 한 줄로 요약해 주시면. 컴퍼니비를 한 줄로 요약을 하자면 뭐 저희는 이제 눈빛이 살아있는 그런 창업자들과 함께하는 그런 초기 투자 회사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눈빛이 살아 있어야 돼요. 눈빛이 살아 있어요. 네. 살아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아까 피곤해가지고 네. 빛이 살아있는. 네. 개인적으로 마지막으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뭐 일단은 뭐 창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기술 창업도 있고 문화 창업도 있고 서비스 창업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어떤 창업 분야인지를 자기가 확실히 파악을 하고 각 분야마다의 속성이 달라요.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전 조사를 좀 하고 그다음에 팀 준비도 해야 되고 뭐 그런 철저한 준비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론적으로 정리하는 거는 또 정리 좋지만 또 실행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실행하시고 그다음에 그 어떤 사람들한테 부탁하는 거 이런 거를 이제 전문용어로 이제 쪽팔려 하지 마시고 아, 네. 인터넷 방송이니까 네, 그럼요. 네, 좋은 네, 말씀이시죠. 네. 막 네. 부탁을 하고 요거 하이라이트를 딱 편집해 드릴게요. 네, 네, 네. 아 그래요? 네. 너무 B급 문화로 보면 안 돼. 컴퍼니 B잖아.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주 예고 좀 부탁드릴까요? 네, 네. 다음 주에는요 국내 최초 스포츠 과학 솔루션 QMIT의 이상기 대표님이 출연하실 겁니다. IT와 스포츠의 만남을 다룰 예정이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웹 기반 전자결제 서비스 모두사인 이영준 대표님 나오실 텐데요. 5분 만에 계약을 사사삭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보 많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 이제 라이브 끝난 다음에 아까 대표님께도 말씀드렸듯이 페이스북 뒷담화 네. 라이브 진행합니다. 그래서 네. 제 페이스북으로 들어오시면 지금 다 하지 못했던 약까지 네. 진짜 B급 이야기들 네. 이런 이야기들도 잠시 한 5분 정도 얘기 나누려고 하니까 끝난 다음에 저희 이제 페이스북으로 꼭 들어오셔가지고 라이브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네. 소감 한마디.
네. 너무 재밌었고요. 네. 뭐 던져주시는 질문들이 너무 이제 이렇게 알찬 질문들이어가지고 아, 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많이 얻었던 것 네. 같고 네. 사실은 이제 대표님이 같은 건물에서 지금 있는데 그쵸. 네. 뭐 페이스북으로 친구이기도 하고 또 네. 이제 이 자리에서 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배운 것도 굉장히 많이 있고 아유. 뭔가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뭔가 인사이트를 받는 그런 핵심적인 내용들 많이 얻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네. 혹시 창업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대표님께 연락하시면 네. 네네 페이스북 친구 신청하시고 네. 카톡은 좀 사용해 주시고 저희시면 네. 굉장히 친절하게 물론 잔소리도 하실 것 같습니다만 네 여러 가지 조언들 초기 창업에 대한 조언들 실패하지 않은 여러 가지 노하우들 네. 많이 가이드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맞점 맞점 하세요.